7월 22일 열린 3경기의 승자는 키움과 SSG, 한화였습니다. 결과만 보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승리처럼 보입니다. 키움은 1위 삼성을 상대로 한 점만 내줬고 SSG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한화는 1선발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3경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계획이 흔들린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키움은 선발 알칸타라가 갑자기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SSG는 주축 타자들의 부상과 외국인 선수 실패 때문에 후반기 구상 자체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한화는 강백호가 빠지고 노시환과 요나단 페라자마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세 팀 모두 완전한 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먼저 가장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았던 팀은 키움입니다. 삼성과 키움은 4회까지 0대0으로 맞섰습니다. 양팀 모두 출루에는 성공했지만 득점권의 주자가 나가면 후속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키움 선발 알칸타라는 전날 1회부터 4점을 내줬던 팀 분위기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하며 삼성 타선을 막았습니다. 삼성의 선발 역시 안타를 허용하면서도 포수 견제와 수비 도움을 받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균형이 갑자기 흔들린 것은 5회 초였습니다. 알칸타라는 이재현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준 직후 몸에 이상을 느꼈고 벤치에 신호를 보낸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선발이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빠지면 불펜 운영은 어려워집니다. 미리 정해진 투수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투수가 충분히 몸을 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에 등판할 투수까지 예상보다 일찍 써야 하고 다음 경기 불펜 운영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키움의 구원 투수는 등판 직후 연속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2사 만루. 타석에는 구자욱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반복해서 놓쳤던 득점 기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타 하나면 선발이 내려간 키움의 마운드를 완전히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움 구원 투수는 구자욱을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운드에 올라 제구가 흔들렸지만 마지막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키움은 위기를 넘긴 직후 공격에서 점수를 냈습니다. 5회 말 김웅빈이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전날에도 키움 추격의 시작을 만들었던 타자가 이번에는 0대0의 균형을 직접 깼습니다. 이어 박찬혁과 키움 타자의 연속 2루타가 나오며 한 점을 더 얻었습니다. 삼성 선발이 내려간 뒤에는 폭투까지 나오면서 점수차가 3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5회 초 만루에서 한 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키움은 같은 이닝에 홈런과 연속 장타, 상대 실수를 묶어 3점을 만들었습니다. 기회 이수가 아니라 기회를 완성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회 초 삼성은 무사 1, 2루를 만들었습니다. 류지혁의 타구는 안타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키움 유격수가 빠른 반응으로 잡아내 병살타로 연결했습니다. 타격에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는 젊은 유격수라도 수비 하나로 경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타가 됐다면 무사 만루 또는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타구가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2개로 바뀌었습니다. 7회 초 삼성은 다시 무사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선두타자 김영웅의 볼넷, 대타의 안타, 김지찬의 스트레이트 볼넷이 이어졌습니다. 세 타자가 모두 출루했고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키움은 경기 후반을 맡길 투수를 조기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김성윤이 병살타를 치면서 삼성은 아웃 카운트 2개와 한 점을 맞바꿨습니다. 이어진 타자까지 막히며 무사 만루에서 한 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삼성은 이날 5차례 득점권 기회를 맞았지만 단 한 점만 기록했습니다. 그 한 점도 안타가 아니라 병살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키움 불펜은 매번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결정적인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9회에는 원종현이 3자 범퇴로 경기를 끝내며 3대1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 승리를 단순히 키움 불펜의 완벽한 투구라고 표현하기에는 과정이 거칠었습니다.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고 여러 이닝에서 득점권 주자를 허용했습니다. 삼성의 병살타와 키움 수비의 도움이 없었다면 경기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펜의 역할은 출루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위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팀의 리드를 다음 투수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키움 불펜은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문제는 알칸타라의 상태입니다. 불펜이 한 경기의 위기를 막아도 선발의 공백이 길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매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선발 조기 강판이 반복되면 불펜의 등판 이닝과 연투가 늘어납니다. 알칸타라의 부상이 단순한 불편함인지
다음 등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움이 이날 얻은 것은 한 번의 승리와 불펜의 대응력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에이스의 건강입니다. 부산에서는 더 계획적인 대체자들이 승부를 바꿨습니다. SSG는 롯데와의 전날 경기에서 먼저 점수를 내고도 6회 집중타를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주축 타자들의 부상과 기존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겹치면서 후반기에도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SSG가 기대한 것은 새 외국인 투수 아빌라와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의 활약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정확히 그 기대에 답했습니다. 1회 초 SSG는 박성환으로 추정되는 타자의 장타와 외국인 타자의 적시타로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전날에는 여러 차례 득점권에 주자를 보내고도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기회부터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반계에서 한 개 정도 벗어나는 공이 늘어나며 고전했습니다. 공이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카운트에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했습니다. 타자와 긴 승부가 이어지고 볼넷이 나오면서 투구수가 늘었습니다. 2회에도 SSG가 한 점을 추가했고 3회에는 타선이 박세웅을 본격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외국인 타자의 멀티히트를 시작으로 적시 2루타가 나왔고 전희산이 직구를 밀어쳐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점수는 5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SSG가 필요했던 것은 홈런 한 개만 치는 외국인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출루하고 앞선 주자를 불러들이며 뒤 타자에게도 타점 기회를 연결하는 타자가 필요했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는 5회에도 바뀐 투수에 149km 직구를 당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경기만으로 영입 성공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날은 기존 SSG 타선이 부족했던 장타와 득점권 해결력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아빌라가 2경기 연속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최고 154km의 빠른 공과 투심 계열 구종을 앞세워 롯데 타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포일로 위기가 만들어진 3회에는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피치컴 오류로 투구 리듬이 여러 차례 끊겼지만 구위와 제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구속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KBO 리그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선 타자와 구장뿐 아니라 경기 운영 환경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장비 문제나 긴 이닝, 수비 실수가 나왔을 때 자신의 템포를 되찾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빌라는 이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투구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롯데는 6회 고승민의 2타점 2루타와 한동희의 땅볼 타점으로 3점을 따라붙었습니다. 아빌라는 첫 실점을 허용했지만 6이닝 3실점의 퀄리티 스타트를 완성했습니다. 5회까지 압도하다가 6회 실점했다는 점에서는 체력과 타순 세 번째 대결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SSG 입장에서는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선발이 6이닝을 맡아주면 불펜은 7회부터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타선이 6점 이상을 지원하면 필승조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8회 말 롯데는 문승원을 상대로 2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석에는 이날 1군으로 돌아온 전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장타 하나면 점수차를 단숨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준우의 타구는 중견수 뜬 공에 그쳤습니다. 9회에는 조병현이 땅볼과 연속 삼진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SSG는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의미는 연패 숫자가 멈췄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전반기부터 가장 큰 문제였던 외국인 선수 두 자리가 같은 경기에서 동시에 팀의 강점으로 작동했습니다. 아빌라는 6이닝을 책임졌고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는 적시타와 홈런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잘하면 개인적인 성공입니다. 투수와 타자가 동시에 선발과 중심 타선의 약점을 채우면 팀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새 외국인 듀오가 매 경기 이날 같은 성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존 국내 타자들이 계속 침묵한다면 두 외국인 선수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아빌라가 흔들리는 경기, 외국인 타자가 무안타에 그치는 경기에도 이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리는 SSG가 찾던 해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팀 전체의 반등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광주에서는 한화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에이스가 길게 던졌고 타선은 상대 에이스가 흔들리는 순간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한화 선발 화이트와 KIA 선발 에더몰러의 1선발 맞대결이었습니다. 경기 전 한화에는 타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부상으로 빠졌고 노시환도 전날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노시환은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정상적인 수비 출전이 어려운 상태로 보였습니다. 페라자 역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중심 타선의 이름은 남아있었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까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는 반드시 연패를 끊어야 했습니다. 1회부터 두 선발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올러는 강한 공으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뒤 갑자기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문현빈에게 볼넷, 노시환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페라자의 타구가 1루 쪽으로 크게 튀면서 적시타가 됐습니다. 한화가 1대0으로 앞섰습니다. 반면 화이트는 8개의 공으로 KIA 타자 3명을 범타 처리했습니다. 직전 등판의 부진을 잊게 하는 출발이었습니다. 2회 초에는 올러의 제구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볼넷이 반복되며 주자가 쌓였습니다. 한 경기에서 사사구가 많지 않았던 투수가 2회부터 자신의 시즌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한화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번 타자로 전진 배치된 심우준이 슬라이더를 받아쳐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점수는 4대0. 한화의 중심 타선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리드오프로 이동한 심우준이 경기에 가장 큰 장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날 한화 승리의 핵심입니다. 라인업에 공백이 생겼을 때 단순히 타순을 한 칸씩 올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우준이 새로운 역할에서 실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4점의 지원을 받은 화이트는 자신의 주무기인 스위퍼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3회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KIA는 4회 김도영의 안타로 노히터 흐름을 끊었지만 나성범과 한준수가 후속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5회에는 박상준이 솔로 홈런을 기록했고 하위 타선의 연속 안타로 다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KIA가 화이트를 흔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타선으로 연결된 뒤 두 타자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는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도 스위퍼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타자의 배트를 유도한 뒤 결정구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한화는 6회 공격에서 다시 점수를 냈습니다. 이도윤이 안타로 출루했고 박정현이 희생번트로 주자를 2루에 보냈습니다. 심우준이 다시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홈런으로 3점을 만든 타자가 이번에는 작전으로 만들어진 한 점을 완성했습니다. 화려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한화에 필요했던 야구였습니다. 선두 타자 출루, 희생번트, 적시타, 추가점. 연패 중인 팀은 모든 타자가 한꺼번에 살아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화이트는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7이닝 1실점. 한화가 연패를 끊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10탈 삼진보다 선발이 7이닝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스가 긴 이닝을 던지면 불펜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타선도 경기 초반 2점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KIA가 8회 윤도현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하자 한화는 9회 다시 공격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문현빈의 기습번트 안타와 노시환의 안타, 이원석의 희생번트로 주자를 진루시켰습니다. 허인서가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점수차를 7대2로 벌렸습니다. KIA는 9회 말 김호령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따라갔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늦었습니다. 박상원이 남은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며 한화가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한화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화이트의 7이닝입니다. 두 번째는 심우준의 4타점입니다. 화이트는 에이스가 해야 할 역할을 했고 심우준은 부상자가 생긴 타선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KA는 올러의 후반기 흐름을 걱정해야 합니다. 구속과 구위가 있어도 볼넷으로 주자를 쌓으면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후반기 2경기 연속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단순한 하루의 제구 난조인지 투구 메커니즘이나 체력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의 승리에도 조건은 남아 있습니다. 화이트가 매경기 7이닝 1실점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심우준도 매번 4타점을 올릴 수 없습니다. 노시환과 페라자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강백호의 공백을 여러 선수가 나눠 메워야 합니다. 그래도 연패를 끊는 첫 경기에서는 완벽한 장기 해답보다 오늘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한화는 그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3경기의 승리 방식을 비교하면 팀 뎁스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키움은 선발이 갑자기 내려간 뒤 불펜과 수비로 버텼습니다. SSG는 기존 외국인 선수 실패와 주축 타자의 부상을 새 외국인 듀오가 메웠습니다. 한화는 중심 타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이트와 심우준이 경기에 책임을 나눴습니다. 공통점은 스타의 복귀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수행한 팀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새 승리가 똑같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키움의 방식은 가장 극적이지만 불펜 소모가 큽니다. 알칸타라의 공백이 길어지면 같은 방법을 반복하기 어렵습니다. SSG의 방식은 가장 큰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와 타자가 동시에 전력이 된다면 선발진과 중심 타선이 함께 좋아집니다. 다만 두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도 있습니다.
한화의 방식은 가장 안정적인 승리 공식에 가깝습니다. 1선발이 7이닝을 책임지고 작전과 적시타로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많은 타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화이트가 던지지 않는 경기의 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연패를 끊는 승리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진짜 반등은 그 승리 방식을 다음 경기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키움의 불펜은 알칸타라가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SSG의 새 외국인 듀오는 한 경기의 폭발을 넘어 팀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화는 화이트가 등판하지 않는 날에도 심우준과 다른 대체자들의 힘으로 중심 타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